2022년부터 이제 시작된 이자는 많이 오르는데 공실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빌딩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힘들게 됐어요. 그때 이제 빌딩을 처분하시고 자산가분들이 우리가 몇백억 이렇게 가지신 분들은 어쨌든 부동산에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아니고 내가 몇백억을 은행에 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 부동산에 이걸 배치를 해야 되는데 빌딩 시장은 데이터가 적어 어려움이 많은데 현재 빌딩 시장의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데이터 말씀드리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최근에 오피스는 조금 좋아지고 있고요. 수익률도 그렇고요. 상가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실 측면에서 보더라도 오피스는 조금 개선되고 있고요. 근데 상가라고 하죠. 이런 상품은 조금 이제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피스는 우리가 대로변에 있고요. 상가는 이제 좀 이면도로 쪽에 있는데요. 강남에 다니시더라도 보면 대로변 빌딩은 그래도 임대가 붙어 있는 데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이면도로로 가면 요즘 공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저는 이제 반영한다고 보고요. 오피스 투자 수익률은 서울이 한 2%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요. 경기도 큰 차이가 없는데 최근에 인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그거는 이제 자본 수익률, 즉 이게 시세 차익이죠. 예, 그게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아마 그럴 걸로 보여지고요. 상가도 이제 서울이 높고 경기 인천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수익률 자체는 오피스에 비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0.5%포인트 정도 낮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지 않다 볼 수 있고요. 거래량 측면에서 보더라도 서울은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 20% 정도 분기별 비교를 해보면 1분기가 전년 분기에 비해서 그렇게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거래되는 금액은 한 2배 정도 줄었습니다. 한 40% 정도 줄었다. 예,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많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최근에 세종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빌딩 거래도 꽤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세종이 한 2배 정도 늘어난 게 이제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교수님하고 똑같은 의견이고요. 22년 하반기부터는 빌딩 시장이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최대 꼭지점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지금은 보면 한 10억, 20억 정도 손해를 보고 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면에 가면 지금 공실이 너무 많고요. 최근에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너무 많아서 임대 시장이 많이 안 좋고요. 임대료도 전에 같은 경우는 22년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도 한 20만 원 정도 평당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만 원 초반에서 중반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무님께서 빌딩을 매입하실 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2020년 7월이었고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얼마 안 됐고요. 그때는 불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금리가 저금리여서 1% 후반부터 2% 초반이었고요. 저도 20년에 7월에 논현동에 꼬마 빌딩을 살 때 2% 초반에 건물을 샀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코로나 때여서 나라에서 돈을 또 많이 풀었고요. 그때는 꼬마 빌딩을 사기가 너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는 보통 그래서 은행에서 80%에서 최대 90%까지 또 대출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금의 한 10%에서 20%만 있어도 꼬마 빌딩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른가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쉽지가 않고요. 지금은 일단 대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도 RTI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RTI가 이자의 임대료가 1.5배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코로나 때도 개인으로 매입을 하지 못하고 주로 법인을 설립해서 매입을 했었거든요. 법인에서는 RTI를 안 보기 때문에 주로 법인을 설립해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은행에서 공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연체가 되다 보니까 RTI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도 임대료가 이자 1.5배 안 나오거든요. 보통 지금 강남의 꼬마 빌딩은 1% 후반 임대 수익이 1% 후반에서 2%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매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30평형대가 70억 거래되는 등 빌딩을 대체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빌딩은 비전이 없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 서울에서 거래되는 빌딩 중에서 이제 50억 이하 빌딩 거래가 거의 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전히 꼬마 빌딩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데 대한 수요는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과거와 좀 다르게 이제 일어나는 부분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거든요. 그거는 이제 앞에서 전무님 말씀하셨듯이 2022년부터 이제 시작된 그 뭐 이자는 많이 오르는데 공실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빌딩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힘들게 됐어요. 그때 이제 빌딩을 처분하시고 근데 자산가분들이 뭐 우리가 뭐 몇백억 이렇게 가지신 분들은 어쨌든 부동산에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아니고 내가 뭐 몇백억을 은행에 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일정 부분 부동산에 이걸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예전에는 이제 집값이 얼마 안 됐을 때는 이걸 뭐 넣어도 사실은 빌딩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뭐 강남 이제 반포동 같은 경우는 그 30평형대가 70억까지 이제 거래가 될 정도로 이제 꼬마 빌딩 가격에 거의 범접하는 수준까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일정 부분 그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아파트에 좀 많이 묻어두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근데 어차피 뭐 그 우리가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빌딩 시장에 이제 자산가분들이 묻어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파트에 대한 세금이 이제 적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주거에 대한 세금도 상당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채, 세 채 산다는 거는 무리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빌딩 시장이 좋아질 거고요. 대신에 이제 금리는 지금 많이 이제 하향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빌딩 사실 때 뭐 그나마 이제 굉장히 그 좋은 금리로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2% 후반에 이렇게 받으시는 걸로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가고 있는데요. 문제가 이제 공실이죠. 공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빌딩을 지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임차인이 들어오는 시장이었는데요. 이제는 좋은 임차인을 선별해서 잘 이제 넣으시는 거 우리가 그런 걸 이제 테넌트 믹스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이제 좀 노력하셔야 되는 시장으로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무님께서도 공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근무를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22년 3월 달에 제가 매입을 했고요. 매입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가 누수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했습니다. 그 누수 부분이 먼저 체크해서 방수 업체를 불러서요. 누수를 했고 그다음에 간판이 너무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서 간판을 교체를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조경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조경을 되게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주 업체를 불러서 아예 조경을 다시 나무를 옮겨 심고요. 아예 조경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즘에 보면 건물 외관을 좀 신경을 쓰고 조경을 좀 잘 관리하면 우량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우량한 임차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회사에, 그러니까 중개인을 통해서 오면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네이버에 있는데 그 회사를 좀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나이스 정보 이런데 신용정보회사에 그래서 수수료를 주고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좀 봅니다. 그 회사가 좀 재무적으로 좀 튼튼한 회사인지 그걸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담당자나 임차인을 면접을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면접을 직접 보고 그 회사 소개서도 저희가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량한 임차인이라고 제가 확신이 들으면 그때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그럼요. 회사가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회사는 나중에 임대료나 관리비를 연체하게 되고요. 그러면 내보내기도 되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꼭 그 회사가 좀 우량한 회사인지 좀 안정적인지 이걸 꼭 저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남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라던데 어디를 매입하는 것이 좋은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도 30년 정도를 강남에서 했고요. 집도 강남이어서 그래서 강남을 좀 제일 잘 알고 있어서 저는 자기가 제일 잘 아는 지역에서 사야 되고요. 특히
특히 또 가능하면 서울 지역. 저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에서부터 이렇게 딱 구획을 정해가지고요. 강남역에서 삼성역, 그 다음에 삼성역에서 영동대교까지, 그 다음에 영동대교에서 신사역, 그 다음에 신사역에서 강남역까지 해서 이 구역 안에서만 저는 근무를 보기 시작했고요. 대략적으로 처음에 근무를 20년 7월 달에 제가 처음 근무를 섰는데 매입할 때 한 100개 정도를 본 것 같아요. 저는 이면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중개법인에서 그 물건을 저한테 카톡으로 주면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매물 하나하나 보고 그다음에 위치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건물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중개법인 아는 중개사한테 그걸 보내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또 제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테란로와 도산대로가 요즘에 제일 핫하고요. 거기에 보면 제가 좋은 위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저는 좋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구정 로데와 같은데 최근에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데가 또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은 모이는 핫플레이스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보면 뭐 요즘에 카페라든가 맛집 이런 데를 젊은 친구들은 찾아다니거든요. 인스타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페이스북도 많이 하고 또 친구들도 거기서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여자분들이 또 오면 또 남자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또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데가 좋은 위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빌딩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상업용 빌딩을 사러 오는 분은 안 계신데요. 이렇게 와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분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저는 뭐 그냥 제 경험상으로 본다 그러면 위치도 되게 좋고 뭐 이런 거 좋지만 일단 싸게 사야 된다. 싸게 사기 위해서는 아까 청문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많이 봐야 돼요. 정말 많이 보고 그 중개법인에서 던져주는 물건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가 찾아가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다고 하듯이 걸어 다녀야 됩니다. 차 타고 돌아다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무조건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죠. 싸게 사고 그다음에 좋은 지역 뭐 요런 데 이제 임차인들 잘 넣는 뭐 이런 건데요. 예전에는 정말 덜컥덜컥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빌딩 시장이라는 게 자산가 시장이지 않습니까? 뭐 내가 수십억, 수백억이 없는 분이 빌딩 사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뭔가 자산가 시장인데 조금 그런 걸 예전에 소홀히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그래서 좀 굉장히 수익률 같은 것도 많이 따지고 임차인들을 어떻게 넣을지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긴 해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뭐 예전에 상속증여 부동산 세대교체라는 책도 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영진 세무법인하고 오대빵 부동산이 이제 합심해서 세무 상담과 투자 상담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상담을 해서 뭔가 플랜을 세우신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사는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